자, 지금 정리해 볼 내용이 이겁니다. 다시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가 이야기할 차례요. 어제 뭐 언제 주무신 거예요? 왜 이렇게 피곤해요 오늘? 월요병이에요 벌써? 맨날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개념이면 언제까지 종사할 수 없고 언제부터 종사할 수 있겠는가? 여기 한 문제다. 그죠? 그러면 거기 밑에 1번에 미성년자 되어 있나요? 미성년자 땡땡 하시고 성년 적으시고, 미성년자는 오로지 뭐가 되어야 한다? 성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이죠. 니은. 민법 동그라미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이더라도 혼인한 경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얻었다면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지만 어떤 법에서는, 민법에서는 공인중개사법상으로는 획일적으로 연령만 보겠단 말이니까 미성년이면 혼인을 하여도 결격, 법정 대리인 동의 얻어도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오로지 뭐가 되어야? 성년이 되어야 한다. 적었죠? 피한정 후견인 땡땡 한정 후견 종료 심판 받아야 한다. 적으시고,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 후견 종료 심판 받아야 한다. 종료가 중요한 단어고요. 종료 심판. 밑에 3번에 피성년 후견인도 똑같아요. 땡땡 성년 후견 종료 심판 받아야 한다. 그 다음 밑에 파산자 있나요? 파산자는 박스에 파산 선고 받고 밑줄.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을 파산자라 해요. 파산자는 복권이 되지 않은 자 돼 있죠? 복권 밑줄. 복권은 권리가 파산 선고 받기 전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을 복권이라 해요. 자, 보세요. 간단한 내용인데 틀리시면 안 돼. 이거는 미성년자는 결격이다. 성년이 되어야 종사할 수 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뭘 받아야 한다고요? 종료 심판을 받아야 벗어납니다.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은 뭐가 되어야? 권리가 회복되는 복권이 되어야. 이게 답이야. 여기 답인데 이제 틀리고 나오는 게 이겁니다. 민법 공부를 해보시면 현재 미성년은 만 19세 미만이죠. 19세부터 성년이죠. 미성년자는 민법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이지만 혼인할 수가 있고, 혼인하면 나이는 미성년이지만 혼인하면 민법에서 성년으로 간주해줘요. 우리하고 똑같이 봐준다고. 아니면 미성년자가 친권자 있나요 없나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얻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혼인한 미성년자이면 나이는 미성년이지만 혼인했기 때문에 능력자로 봐줘. 친권자인 법정 대리인 후견인의 동의 얻으면 능력을 갖췄다 보고, 민법에서는 혼인한 미성년자이면 단독으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인 법률행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 결격 사유자는 민법처럼 단독으로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따지는 거예요? 아니고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이 교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개를 할 수 있겠나 이걸 따지는 게 공인중개사법이기 때문에 민법은 제도가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미성년자가 뭘 하여도, 혼인을 하여도 미성년이면 결격 사유이고 성년이 되지 않으면 결격 사유이다 그 말이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얻어도 결격이다. 오로지 뭐가 돼야 한다? 성년이. 그 험한 말로 미성년자가 혼인도 하고 아가 둘이야 지금. 에? 무슨 아를 그래 많이 낳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혼인도 하고 아가 둘인데 오늘 죽었어요. 에? 미성년자가 혼인도 하고 아가 둘인데 중개업에 종사한 적이 있나요? 결격사에 벗어난 적이 있어요? 없어.
미성년인 상태는 무조건 결격사유야. 청소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됐어요? 아가 와 죽었나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피성년 후견인은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금치산자라고 했어요.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치산자야. 옛날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일 때는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받은 자, 한정치산 선고받은 자가 민법에서 제한 능력자인데 지금은 표현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바뀌면서 이 사람은 민법에서 배우셨죠 이거? 11월 달에 아니면 1월 달 처음 공부하신 분은 11월 달에 보충 자료는 꼭 가서 보고 보충 자료 정도는 꼭 보셔야 돼.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이야. 보통은 병원에 계시겠죠. 치매 환자라 보시면 돼. 정신병원에 계시거나. 근데 비 오는 날 정신이 살짝 들어올 수 있나 없나요? 아니 뭐 그 가능성이죠. 있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내가 재산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피성년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본인이 신청하든지 배우자, 친족이 신청해서 가정법원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면 개시 심판하면 그때 피성년 후견인이요. 예? 그럼 아무리 지금 치매 걸려 있지만 법원으로부터 개시 심판 받지 않으면 치매 상태는 있지만 민법상 제한 능력자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피성년 후견인 하면 개시 심판 받았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피한정 후견인은 멀쩡해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좀 부족한 상태야. 부족한 상태. 그 사람에 의해서 본인 배우자 등이 신청해서 가정법원이 한정 후견 개시 심판하면 그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되어서 민법상 제한 능력자이고 공인중개사 법상 결격 사유예요. 정신 돌아왔죠? 비 오는 날 피성년 후견인이 양복 입고 부동산 와요. 와가지고 재산 정리 좀 합시다. 왔어요. 그러면 소장이 보기에는 정신이 멀쩡하죠? 양복 입고 얼굴이 뽀얗겠죠? 병원에 계셔가지고 멀쩡하니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매매 계약 중개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시켰어요. 피가 그쳐서 또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자식들이 와가 대모하겠죠. 정신도 없는 치매 환자를 데리고 너가 뭐 했냐고 지금. 그러면 개업공인인사가 피성년 후견인 사실을 피한정 후견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매매 계약 중개했죠. 후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피한정 후견인은 능력자로 취급받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데 피성년 후견인은 단독으로 한 것은 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취소된 거야? 부동산에서 피성년 후견인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나요 없나요? 개업공에서 과실 때문에 계약이 취소되죠. 그러면 보수 청구하지 못한다. 그거 나중에 배우시고 손해 발생되면 배상 청구 들어온다고. 그 조심하셔야 돼. 얼굴이 뽀얗다 경상도 사시면서 얼굴이 뽀얄 수가 있나요? 햇빛이 쬐고 살면. 그 이상하다 싶으면 이거 어디서 확인되겠어요? 옛날에 호적부 있죠. 호적제도는 없어졌으니까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요. 그게 무조건 팔로 왔다 하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피한정 후견인은 말을 시켜보면 좀 부족한 상태가 나와요.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 통해서 보면 어디 가정법원 개시 심판이 돼 있다고. 이전부터 한정치산자 금치산 선고받은 사실도 있겠죠. 확인하셔야 돼. 중개사고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이다 그러면 개시 심판 받아서 제한 능력자 되어서 결격사유 맞죠? 정신이 돌아왔다고 똑똑해졌다고 그 말은 성년 후견 상태 한정 후견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결격에서 벗어나겠나요? 아니고 법원 갔다 온 사람은 상태에서 벗어났다. 정신감정서 있겠죠. 병원에서. 그거 가지고 가정법원에 가서 다시 종료 심판을 받아야 그때 벗어난다는 거야.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 받았구나. 상태에서 벗어났다 해서 바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뭐 받아야? 종료 심판 받아야 한다. 파산 선고받은 사람을 파산자라 해요.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개인 회생 절차 들어보셨어요? 법 이름이 개인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이에요.
그 법에서는 회생 절차하고 파산 절차는 정도가 달라서 구분하고 있다고. 개인 회생하고 파산은 이렇게 생각하죠. 빚이 있다고 많죠. 빚이 많다고. 채무가 많다고. 채무가 많은데 개인 회생은 법원에서 개인 회생 인가 신청 넣으면 개인 회생 인가를 해줘요. 그러면 빚을 법원에 좀 탕감해 주시면 나머지 빚은 내가 경제 활동하고 있으니까 꼬박꼬박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회생 절차야. 파산은 빚이 많은데 내 재산 털고 해도 내가 변제할 능력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상태가 야가 더 심하죠. 결국은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 사유이다 이다. 아닙니다. 파산 선고받은 사람이 결격이에요. 파산 선고받으면 자기 명의 재산도 법원에서 파산 선고하면 자기 명의 재산도 법원에서 관리해. 자기가 손을 못 대요. 자기 소유 부동산도 손을 못 대는데 남의 부동산 거래 계약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파산 선고받은 사람이 로또 복권이 돼가지고 채무를 다 변제했다고. 채무를 다 변제했다 그러면 복권 상태에서 벗어났죠? 파산 상태에서 벗어났죠? 결격에서 벗어나겠나요? 법원에 와서 파산 선고받은 사람 다시 법원 갔다 와야 돼. 채무를 변제했다 그래서 상태에 벗어났다 그래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법원 다시 가듯이 파산 선고받은 자가 채무를 변제했다고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파산 선고한 파산 법원 가서 복권을 시켜달라고 신청하겠죠? 신청을 했다 그래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파산 법원이 채무 변제를 확인해서 법원이 결정해줘야 복권 결정을 해줘야 복권이 되어야 그때 벗어나지.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법원에 복권 신청하였다 하여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밑에 파산 선고 있죠. 파산 선고.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은 넘겨보시면 72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둘째 줄 있죠.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고 복권을 신청하였다 하여 결격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밑줄 하셔야죠. 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 인가, 회생 밑줄, 회생 절차는 결격이다 아니다.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파산 선고받지 않으면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 말은 파산 선고받은 사람은 뭐가 되어야 복권이 되어야 벗어난다. 개인 회생은 아예 결격 사유가 아니다. 됐어요? 그 위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민법에서 배우시기 때문에 그 앞에 70페이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결국은 우리는 결격 사유자인가 아닌가만 물으니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부터 개시 심판 받았구나. 결격 사유이다. 상태에서 벗어났다 해도 벗어나는 게 아니고 뭐 받아야 한다. 종료 심판 받아야 한다. 그렇게 읽어두시면 돼. 조금 힘들어하신 내용이 뭔가 하니까 72페이지 양가로 3분의 수형자 있죠. 박스 안에 금고 이상의 실형 있나요? 그럼 밑줄 해보세요. 박스 안에 양가로 1번에 금고 이상의 실형 밑줄 하시고 금고 위에다가 징역 넣어보시고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해요. 그 실형의 뒤에 선고받고 가로 파산 선고 받고 할 때 받고 나면 결격 사유이듯이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은 자를 결격 사유자이다라고 해요. 그럼 뒤에 나올 말이 집행 동그라미. 집행이 뭐 되거나 종료되거나 집행 동그라미 면제된 날부터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3년 동안 경과되지 않으면 그만큼 결격 기간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 양가로 1번에 금고 이상의 실행할 때 어떤 법이 위반하여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단 양가로 1번부터 읽어봅시다. 양가로 2번도 금고 이상의 형 밑줄 금고형 밑에 징역형 넣으시고 이제는 뭘 받고? 집행유예 받고 가로 집행 동그라미 하시고 집행유예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이다. 그러면 양가로 1번, 2번의 공통점은 금고 앞에 어떤 법이 위반하여 그런 말이 없네. 그러면 양가로 1번, 2번 묶어서 앞에 법 제한이 없으니까 모든 법 위반하여 이렇게 적으시고 모든 법 위반하여 공인중개사법이든지 다른 법이든지 다른 법 위반이어도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받으면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받으면 결격이다 그 말입니다. 그거하고 비교하실 것이 밑에 양거로 3번 있죠. 3번의 중간에 벌금형 밑줄. 벌금형이 나오면 앞에 어떤 법 위반? 공이법 위반 괄호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 괄호 벌금형 뒤에 선고받고 괄호 벌금형이 나오면 확인할 게 세 가지라는 겁니다. 이 법 위반인지 다른 법인지 300만 원 이상인지 미만인지 선고받은 자인지 아닌지. 그러면 세 가지 다 갖추면 몇 년? 3년 동안 그러면 경과되지 않은 자 결격이죠. 자 보세요. 결격 사유 중에서 지금 형벌하고 관계 있는 것이 금고 이상의 형이란 말이 있고 벌금형이란 말이 있어요. 형자가 붙은 죄는 법원의 재판에서 선고되는 형입니다. 형의 종류, 죄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법이 형법인데 형법에 가면 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종류가 9단계가 있어요. 사형이 있겠죠. 가장 극형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징역형. 세 번째가 금고형이에요. 시험 관계에서는 사형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금고 이상의 형하면 징역형하고 금고형을 금고 이상의 형이라 해요. 사형, 징역, 금고 네 번째가 자격 상실형, 다섯 번째가 자격 정지형, 여섯 번째 형이 벌금형이야. 그러면 징역형, 금고형인 금고 이상의 형은 이게 선고받으면 학교 갔다 와야 돼. 전국에 유명한 대학교 많죠? 학교가 청송대학교, 안양대학교 있죠? 교도소 간다 그 말입니다. 교도소 간다는 것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죄가 무겁기 때문에 학교 갔다 와야 한다. 집행이란 말을 써요. 근데 벌금형은 사람이 구속됩니까? 돈을 내면 돼요. 이건 신체형이라 부르고 이건 재산형이라 불러요. 그럼 7번째 구류, 과료, 몰수 내려갈수록 가벼운 죄, 올라갈수록 무거운 죄. 그래서 이건 중죄고 사람이 구속되니까 이건 가벼운 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격 사유 인간 할 때 구분하실 게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형, 금고형은 죄가 무겁다. 죄가 무겁기 때문에 결격 사유 인지하는지 할 때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이런 제한이 있어요. 없으니까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어도 금고 이상이면 결격. 다른 법 위반이어도 금고 이상의 형하면 결격이니까 모든 법 위반하여 그러니까 금고형 징역형 나오면 법을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가벼운 죄죠. 벌금형이 시험 잘 나오는 이유가 확인할 게 많다는 겁니다. 이거 비교해서 어떤 법 위반? 공인중개사법인 이 법 위반일 때만 벌금형이 결격 사유이다. 한 개. 그 금액도 얼마? 300만 원 이상일 때 결격 사유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선고 받고 나왔죠? 선고를 받아야 결격 사유입니다. 세 가지. 그러면 몇 년간요? 3년이 경과되려면 결격이다 그 말이죠. 그럼 벌금 나오면 앞에 도로교통법 위반하여 변호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결격입니까? 이 법이 아니면 결격 사유가 아니고 이 법이어도 200만 원의 벌금형 선고 결격 사유 아니고 그러면 선고 받고가 나왔죠? 선고 받은 사람이 결격이다 그죠? 그러면 징역형이나 금고형이나 벌금형이 어떤 절차에서 선고되고 집행이 되는가요? 절차만 좀 이해하시면 돼. 요건 5주째 다시 나와요. 올해 증을 따시고 창업을 하셨다. 아니면 소속으로 일할 수 있죠. 하다가 공인중개사법에 정하고 있는 특히 33조 나중에 금징이라고 배우시는데 제일 많이 불려가는 게 초과하여 받은 때 보수를 200만 원짜리인데 300만 원 받아서 초과 수수료 걸리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에요. 더 욕심을 부려서 더 걸리는 게 손님이 지금 사업 자금이 필요해 자기 소유 아파트가 5억인데 건매물로 4억 5천에 내놨다고 5억인데 그러면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욕심이 나야 안 나요? 손님이 부동산에 와서 5억짜리인 줄 아는데 소장이 4억 5천에 건매물 내놓으니까 내가 손님 물건을 직접 매입하게 되면 직접 거래에 걸린다고. 직접 거래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야.
요 두 가지 때문에 잘 걸린다고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아파트 소유자가 을이 와서 건매물로서 5억인데 4억 5천 내놨죠. 이 사람이 손님이 소장한테 내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급해서 그런데 소장님이 좀 매입해 주시면 안 되냐고 하니까 소장이 나는 그 손님 물건 매입하면 안 된다. 내가 딴데 뭐 딴 짓 안 할 테니까 제발 좀 빨리 좀 매입해 달라고. 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매입했다고. 야 이제 자기 4억 5천 받고 해결했죠. 자기가 급한 거. 그 다음에 소장한테 전화해요. 소장님 직접 거래하셨네요. 이렇게 걸어와. 200만 원인데 통장에 250만 넣어놓고 감사합니다. 소장님 좋은 물건 소개 감사합니다. 250만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으면 안 된다. 50만 원 내가 줄게. 아이 감사합니다 해놓고 일단 200만 원짜리인데 250만 원 받았죠 지금. 초과했죠. 예외가 없어. 1년이. 주놓고 다음에 걸어요. 손님이. 그러면 직접 거래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제재가 너무 심하나? 그러면 징역형 벌금형 사고 쳤죠. 손님이 부동산 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직접 거래하셨죠 라고 걸어오면 3년 이하 3천만 원 벌금인 사실을 안다 그 말이죠. 그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검찰청 가고 있는데 계좌번호 불러드릴 테니까 1,000만 원 넣어주시면 제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소장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가 법대로 해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야가 검찰청에 가서 고소해요. 그러면 수사기관이 현재는 누구인가? 검찰청이요. 수사권 조정한다고 법을 개정하고 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누구다? 검찰이요. 검사가 갑을 불러서 수사하겠죠. 손님 물건을 직접 매입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기록은 다 넘어왔죠. 경찰서에서 넘어왔죠. 있습니다 라고 죄를 인정해요. 인정한 다음에 반응이 두 가지야. 야가 검사 앞에 가가지고 예 했습니다 해놓고 가음을 질러요. 내가 지가 급하다 해가지고 나는 가면 안 된다 했는데 지가 급하다 해서 내가 매입해주면 죄받겠는데 뭐 검사요 내가 뭐 잘못된 것에 가음을 질러 검사 앞에서. 야에 대해서 범죄 기록을 조회해보니까 앞에 또 공인중개사법 위반한 사실이 또 있어요. 반성해요 안 해요? 재판 갑시다라고. 알겠습니다. 돌려보내고 공소 제기야. 기소한다 들어보셨어요? 기소한다. 불구속 기소. 요즘 많이 보실 건데 증거 인멸에 우리가 있으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밖에 안 돼. 구속 기소. 보통은 풀어주죠. 재판 날짜 나오라고. 두 번째는 직접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이러이러합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범죄 조회 보니까 앞에 사고 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직접 거래한 이걸 누우셨죠. 다시는 검찰청에 불려오지 말라고 한번 봐줘요. 공소 제기를 유예해. 기소 유예한단 말은 기소를 하겠다고? 유예하겠다면 안 하겠다 그 말이죠. 그 나중에 검찰청 불려가도 여기까지는 받고 와야 돼. 선처를 부탁합니다. 고개 숙이고요. 그럼 공소 제기가 되었다면 재판 가자 그 말이죠. 법원 갔죠. 법원과 판사가 검찰청에 수사 기록 넘어왔죠. 물어봐요. 가발 세워놓고 검찰청의 수사 기록에 보면 손님 물건을 직접 매입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있습니다 하죠. 하고 또 두 가지요. 내가 검찰청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또 감질러 판사 앞에서 그 매도인한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매입할 생각이 없었다고 직접 그랬는지 알기 때문에 근데 지가 급하다고 나한테 부탁을 몇 번 해가지고 내 매입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고 이렇게 딱 이야기해요. 반성의 기미가 없다 지금. 징역 1년형을 선고한다. 징역형은 학교 가는 거죠. 선고받았죠. 그 다음 단계가 집행이에요. 집행을 시키겠다 그 말은 교도소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형을 선고하는데 선고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연령이 너무 많아. 연세가 너무 많아. 교도소 수감 생활이 정상적이지 못하겠죠. 정상에 참작되면 징역 1년형을 선고한다. 그 형의 집행을
뭐 3년 유예한다 이렇게 나와요. 집행유예란 제도는 형은 선고했다.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집행이야. 1. 공소제기 2. 선고 3이 집행이야. 다른 말 없이 1년형을 선고한다 그러면 1년 동안 교도소 가라 그 말이고 1년형을 선고했는데 1년형에 대한 집행을 바로 시키지 않고 몇 년 동안 유예하겠다 그러면 3년 동안 유예할 테니까 3년 유예 받은 기간 동안에 사고 치지 않고 무사히 견디면 1년형 이걸 없애주겠다고.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것이 집행이란 말이 나오면 이미 다 뭐는 끝났구나. 검거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안 되었다. 선고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집행이에요. 그 나중에 시험 문제 푸실 때는 지금 이제 절차를 말씀드리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기 가장 핵심 단어야. 집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다 생략된 말이야. 모든 법 위반하여 징역형 검거형인 검거 이상형이 선고되었다. 이게 다 생략된 말이 뭐라고? 집행이야. 그러면 집행이 되는 것도 있고 집행유예도 있죠. 그 집행이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됐어요? 그런데 재판해 보니까 죄는 지었다고 인정해요. 하고 눈물 젖은 반성문을 12장 적어내고 판사 앞으로 선처를 부탁합니다. 범죄 기록도 없고 즉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누우치니까 1년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해요. 선고 유예는 죄는 지었다. 죄는 지었는데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겠다 그 말은 지금 당장에 선고하겠다고? 안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검고 이상의 형에 선고받은 자는 결격이죠. 이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은 자는 결격이죠. 판사가 징역 1년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 3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 유예는 선고받은 자이다. 아니니까 절대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 선고 유예하고 집행 유예는 다른 거예요. 집행을 유예하겠다 말은 선고는 끝났다. 끝났기 때문에 결격이고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예요. 기소 유예하겠다 말은 죄는 지었지만 기소하지 않겠다고 봐주겠다고. 판사가 선고를 유예하겠다 말은 선고하지 않겠다고. 집행유예는 선고를 했지만 집행을 시키지 않고 봐주겠다 그 말입니다. 요걸 구분은 집행유예하고 선고유예가 다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벌금형 나오게 되면 앞뒤 세 가지가 이 법인가 300만 원 이상인가 선고받은 자인가 확인하시고 다른 법 위반이면 결격 사유가 아니고 300만 원 미만이면 결격 사유가 아니고 선고유예 받으면 결격 사유가 아니다. 여기 잘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검고 이상의 형에 선고받고 집행 나오면 뒤에 나올 말 두 마디예요. 세 마디.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되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결격에서 벗어난다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1년형을 선고한다. 그 형의 집행을 3년 유예한다 나오면 1 더하기 3의 4년이 아니고 1년형은 선고했지만 1년형에 대한 집행을 몇 년 동안 3년 동안 유예해주는 요 기간만 경고하면 되니까 집행유예 기간만 결격이지 3년형을 선고한다. 그 형의 집행을 5년 유예한다. 몇 년간? 5년간 유예 기간만 따지지 선고받은 행위는 더 하면 안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검고 이상의 형 하면 검고형하고 징역형을 말하고 집행이 되는 형이고 벌금형 나면 집행되는 형은 아니죠. 벌금형은 돈만 내면 되지 교도소 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벌금형이 시험 잘 나오는 게 확인할 게 세 가지 있다. 두 번째, 선고유예 받은 자하고 집행유예는 완전히 다른 거 아시겠죠? 이건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이 종료된다는 말이 뭐이고 집행이 면제되는 게 뭐인가 이걸 구분하시면 돼. 오늘 만약에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죠? 선고받아서 학교 갔죠? 집행이 되었다고. 그럼 집행이 종료된다는 말은 앞에 선고받은 형기가 1년이죠. 1년이 종료가 돼야 그 말은 형기가 만기가 되어야 그때 집행 종료예요. 소위 만기 석방을 말하겠죠. 집행이 종료되고 또 다시 몇 년? 만기 석방 받고 또 다시 3년이 경과해야 벗어난다는 거예요. 집행 종료가 만기 석방인데 가석방 제도가 있어요. 가석방 제도는 시험에 합격했죠. 수감 중에 있다가 가석방 요구가 가석방에서 나왔어요. 그 남은 기간이 있나요, 없나요? 남은 기간까지 경과해야 집행 종료죠. 그 시험은 만기 석방 3년이 안 나와. 집행이 종료된 날 3년,
경과해야 한다 할 때 이게 나와요. 가석방도 집행 종료 사유인데 가석방 된 날부터 3년만 경과하면 됩니까? 남은 기간 경과하고 남은 기간이 경과해야 집행 종료이고 그때부터 다시 몇 년? 3년. 그래서 시험은 가석방은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3년 복역 중 가석방 되었다. 그럼 남은 기간 몇 년? 2년 경과해야 집행 종료되죠. 다시 몇 년? 3년이니까 총 몇 년이? 5년이 경과해야 벗어난대. 집행 면제는 종료가 되지 않아도 3.1절 특사 있나 없나요? 8.15 특사 있죠. 특별사면 3.1절 특사, 8.15 특사를 특별사면이라 불러요. 그러면 3.1절 특사 받으면 이때 풀려났죠? 남은 기간은 면제시켜주겠다. 것이 집행면제야. 그러면 집행이 면제되고도 몇 년이듯이 3년이듯이 특별사면 받고 몇 년? 3년만 경과하면 돼요. 그러면 자녀 형기가 더해지는 것은 뭐만? 가석방 된 사람만 남은 기간 더하기 3년이고 특별사면은 남은 기간은 면제됐으니까 몇 년만? 3년만. 사면 중에는 일반 사면도 있어요. 일반 사면. 일반법, 특별법 들어보셨어요? 일반 개념은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일반법은. 특별사면은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는 특별은 대통령이 대권을 행사해서 국민이 심의면 거치고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지가 특정 인을 풀어주는 게 특별사면이에요. 그 특별사면 받으면 사면은 되어서 풀려났지만 3년 경과해야 되죠. 그런데 일반 사면은 국회가 이번 회기 때 명예훼손죄를 지은 사람 한 개, 명예훼손죄 죄를 한 개 정하고 명예훼손죄를 지은 사람이 전국에 많겠죠. 명예훼손죄 지은 사람은 다 풀어줍시다. 그것이 일반 사면이에요. 일반 사면 받으면 효과는 일반 사면 받으면 특별 사면하고 달리 기간 없이 바로 중개부에 종사해요. 일반 사면은 특별 사면하고 달라서 선고유예 받으면 결격 사유가 아니고 바로 종사할 수 있듯이 일반 사면 받아도 결격 사유가 아니다. 개념해 보세요. 검거 이상의 형이 뭐하고 뭐라고요? 징역형 검거형이고 벌금형은 다르다 구분하시고 그래서 차이점을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검거 이상의 형형 나오면 뒤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고요? 집행이 나오면 이게 다 생략된 말이죠. 그 뒤에 나올 말이 집행 종료되고도 3년, 면제 3년, 집행유예 받으면 유예 기간 이렇게 확인하시는데 개념을 선고유예, 유예 앞에 선고유예는 선고받은 자가 아니구나. 결격 사유가 아닌데 집행을 유예하겠다 말은 집행은 선고가 다 끝났죠? 결격 사유이고 언제까지? 유예 기간. 집행 면제가 된단 말은 남은 기간을 빼주겠는데 3년 남아있죠? 거기 사면은 특별 사면인데 비교해서 일반 사면은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는 게 지금 다네. 좀 낯설죠? 책 봅시다. 그래서 거기 72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검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집행만 동그라미 하시면 돼.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동그라미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죠. 옆에 페이지 박스 밑에 니은 있죠. 집행 동그라미 종료된 날 몇 년? 3년인데 나번에 가석방 밑줄. 위에 큰 타이틀이 집행 종료 사유 안에 가석방이 있는 거예요. 가석방은 남은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밑에 위에서 7번째 줄 따라서 있나요? 나번에 7번 따라서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다. 가석방 기간 밑에 잔여 기간. 가석방 기간이 경과해야 남은 기간이 경과해야 집행이 종료가 되죠. 그때부터 다시 몇 년? 3년이 경과해야 한다. 뒤것의 집행 동그라미 면제된 날 몇 년이요? 3년. 가번에 특별사면 몇 줄? 특별사면 받으면 특사라고 부르는데 넘겨보시면 남은 기간 면제죠. 특별사면은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뒤에 셋째 줄, 넷째 줄에 특별사면을 받으면 남은 기간 몇 년? 3년이 경과하면 결격에서 벗어난다. 그죠? 그러나 형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뭐는
일반 사면은 즉시 결격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일반 사면 받은 자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다음 옆에 페이지 동그라미 2번. 금고 이상의 형의 뭐? 집행 동그라미 집행유예 받으면 언제까지만 유예 기간 중이면 결격 사유이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니은에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받은 자는 유예 기간 동안만 그렇죠?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이므로 예를 들어 형법 위반하여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 2년 받았다. 형법은 따질 필요가 있나 없나요? 징역형 검거형 나오면 어떤 법은 따질 필요가 없죠. 모든 법이니까 몇 년간 결격이에요. 그러면 유예 기간 2년간만 결격 사유이다. 됐어요? 디귿의 5번째 줄.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선고유예 몇 줄?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이다 아니다? 결격이 아니다. 일반 사면 받은 자, 선고유예 받은 자는 결격 사유가 아니고 비교해서 동그라미 3번 이 법 위반 밑줄 300만 원 이상 밑줄 벌금형 과로 선고받고 임역 몇 년? 3년. 그래서 기억에 벌금형은 일단 어떤 법 위반해야 한다? 셋째 줄 다른 법률 위반 밑줄 벌금형은 결격이다. 두 번째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지만 300만 원 미만 밑줄 벌금형 결격이다. 마지막으로 5번째 줄 뒤에 공인중개사법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인데 뭐 받은 경우? 선고유예 받은 경우는 결격이다? 아니다. 과태료는 나중에 정리하실 것인데 과태료는 벌금형 아니에요. 벌금형은 재판에 선고되는 형벌이에요. 근데 과태료는 법원과 관계없이 시군구청장, 시도지사가 주는 것이 과태료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니은에 공인중개사법상 양벌 규정이 있나요? 그 밑줄에 넣으시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와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4번 행정처분 받은 자 등 있죠. 하단에. 이건 그 조문만 정확하게 보시면 돼. 한 개만 구분하시면 돼. 양가로 1번에 자격 취소 후 몇 년? 3년 밑줄 하시고 2번에 자격이 정지된 자 있죠. 자격 정지된 자 밑에 소속 공인중개사 적으시고 정지 처분이 두 가지인데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분이고 정지는 6주째 다 정리할 건데 최대 6개월이요. 만약에 소속이 중개 업무에 종사하다가 자기가 계약서를 썼는데 인장을 도장을 안 찍었어요. 그 3개월의 자격 정지야. 만약에 소속이 3개월의 자격 정지 받았다. 3개월의 자격 정지 개념은 3개월 동안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격을 정지하겠다 그 말이죠. 그럼 몇 개월 동안? 3개월 받으면 3개월 기간 중이면 결격. 취소는 3년인데 정지는 몇 년이 아니고 받은 기간 중이면 결격. 동그라미 양가로 3번에 등록 취소 후 몇 년? 3년. 1번하고 3번하고 연결하시면 돼.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는 다 취소는 3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4번에 업무 정지 처분 받고 밑줄 2번하고 4번 비교하시면 돼. 2번에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분이고 지금 밑줄하신 업무 정지 처분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아서 3개월의 업무 정지 받았어요. 3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의 의미는 3개월 동안 업무를 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럼 3개월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이죠. 중간에 내 가게를 폐업할 수 있나 없나요? 중개업을 폐업할 것은 내 마음이니까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은 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업무 정지 기간이 남아있죠.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그 업무 정지 처분 받고 밑줄 하시고 겉에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 사유이다.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다. 폐업 신고를 하여도 이미 받은 업무 정지 기간은 계속 진행된 것으로 보니까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함정 체크를 꼭 하실 게 밑에 양가로 5번이요. 5번 체크해 보시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밑줄 받은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인 누구? 법인 밑줄. 방금 전에 결격 사유 인간인가 할 때 법인의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누구도
법인도 결격해서 등록해서 반대했죠. 지금은 거꾸로 누가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누구요? 법인이죠.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가 A, B, C 사원임원을 두고 중개를 하고 있는데 A, B, C 사원임원이 2019년도 12월 5일에 법을 위반해서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사고는 누가 쳤나요?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 A, B, C죠. 그러면 A, B, C가 법인에 중개를 하다가 사고 쳤다면 사원임원이 있는 법인이 2020년도 1월 5일 등록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 3개월을 받았어요. 처분받을 당시는 2020년도 1월 5일, 사고 친 것은 2019년도 12월 5일이죠. 그러면 법인이 업무정지 받으면 3개월 받으면 3개월 동안 법인은 회사문을 닫아라 그 말이죠. 업무정지 받고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 아니야? 3개월 동안 회사문을 닫으라고. 그러면 법인이 업무정지 받으면 법인만 회사문을 닫으면 되고 법인 안에 있던 사원 임원은 결격이겠는가 아니겠는가? 법인이 업무정지를 받으면 사원 임원을 두고 있는 기업공인중개사가 법인 아니야? 사고는 야가 쳤겠죠. 야한테 업무정지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지. 야는 구성원일 뿐이고 기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이니까. 누가 사고 쳤는데? 사원 임원이 사고 쳤는데 누가 업무정지 받아요? 법인이. 그럼 3개월 동안 이때부터 3개월 동안 회사문 닫으라 그 말이죠. 만약에 회사문만 닫는다, 법인만 결격이고 사원 임원이 결격이 아니면, 야는 결격이 아니면 법인만 회사만 문을 닫지 야들은 법인의 업무를 계속할 거 아니야. 효과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결론은 법인이 업무정지 받으면 법인만 결격이 아니고 사원 임원도 결격인데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언제의 사원 임원을 결격인가? 사유가 발생한 당시 ABC겠는가? 시간 후에 처분 때리겠죠. 2020년도 1월 5일 처분 당시, 처분받을 당시 보니까 사원 임원이 변동이 있어서 ABC는 그대로 있고 D가 추가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3개월 기간 동안에 ABC가 결격이겠나요? ABC, D가. 여기 D라는 사람은 여기 사과 관계 있나 없나요? 없으니까 법인이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하면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사원 임원만 결격이지 처분받을 당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시간 차이가 있나 없나요? 이걸 꼼꼼하게 보셔야 돼. 그래서 지금 밑줄 하신 법인 업무정지 받은 법인 주어지면 업무정지 받은 법인 주어지면 사원 임원이었던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언제의 사원 임원 업무정지 사유 동그라미 사유가 발생한 뭐 당시 또 사유 발생 당시인데 사유 동그라미 당시의 사원 임원이었던 자라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법인도 결격 사유 당시의 사원 임원이었던 자도 결격이다. 그 시험 어떻게 내는가? 사유 자리에 처분하면 안 돼. 처분 당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사유 발생 당시 있던 사람이지 당시 자리에 사유 발생 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사유 밑에 처분 X, 당시 밑에 후 X 그렇게 꼭 익히시라고. 작년에 시험에 조문 그대로 나왔어요. 그 이전에는 이걸 꼼꼼하게 처분 당시에서 틀린 질문, 사유가 발생한 후에서 틀린 질문 나왔어요. 꼼꼼하게 보실 게 그 정도 보시면 돼. 거기 78페이지 넘겨보시면 지금 설명드린 게 동그라미 5번 있죠. 업무정지 받은 밑줄 법인 동그라미 업무정지 받은 법인 5번에 동그라미 5번에 업무정지 받은 밑줄 법인 나오면 사유 동그라미 당시 동그라미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임원이었던 자는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면 결격이죠. 둘째 줄 끝에 주의할 점은 있나요? 주의할 점은 업무정지 처분 당시 하면 돼요. 처분 X죠.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 되는 것이 아니고 사유가 발생한 당시이고 한 개 빠진 것이 사유 발생 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꼼꼼하게 보실게 5번이에요. 됐어요? 결격 사유가 이렇게 개념만 정확하게 구분해 두시면 검고 이상이 뭔지, 집행유예하고 선고유예가 구분되시는지, 그 다음에 특별사면하고 일반사면 구분되시는지, 그 다음에 검고 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다 필요 없고 집행이라는 말이 주어지면 모든 법 위반하여 검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 그게 다 생략되어 있는 말이 집행이다. 집행 나오면 집행이 종료된 날 몇 년? 3년. 면제된 날 몇 년? 3년. 집행유예 받고 나면 언제까지? 유예기간. 그 다음에 가석방하고 특별사면 다르죠? 가석방은 집행이 종료돼야 되니까 남은 기간이 있다 없다? 잔여인기 경고하고 다시 몇 년? 3년. 특별사면은 남은 기간 면제됐으니까 몇 년?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 방금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보는 게 업무 정지 받은 법인 나오면 사유가 발생한 당시인가, 처분 당시인가, 사유가 발생한 후인가, 그걸 구분하시면 돼요. 1, 2월 달에 그 정도 구분해 두시고 거기에 답니다. 옆에 페이지 문제 있죠? 79페이지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몇 줄?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말을 변형시키면 등록할 수 없는 자는, 같은 말 소속 공인 중에서 될 수 없는 자는, 중개 보호자는 될 수 없는 자, 그게 같은 말이야. 기억에 성년 의지된 밑줄 미성년자는 혼인해서 성년이 의지돼도 결격이다. 오로지 뭐가 돼야 되고? 성년이 돼야지. 미성년은 결격 사유이죠. 니은의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 그 사람이 뭐예요? 부족한 자. 결격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부족한 상태에 있어도 정신이 나가 있어서 개시 심판 받지 않으면 결격 사유다 아니다 그랬죠? 그거를 이퀄 해보세요. 이퀄 사실상 한전, 한정, 후견 상태에 있는 자. 사실적이다 그 말은 법원에 심판을 받지 않았다. 현재 상태가 부족한 상태에 있을 뿐이고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상태에 있으면 개시 심판 받았다 말 없죠? 결격 사유가 아니다. 사실상 한정, 후견 상태에 있는 자는 결격 사유 아닙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D것은 어디 동그라미요? 집행 동그라미. 집행 나오면 유예 나왔죠? 언제까지만? 유예 기간 중에 있으니까 결격 사유이고, 네 번째는 어디 밑줄? 벌금형 밑줄에 보시고, 벌금형은 어떤 법 위반? 이 법이지. 폭행죄는 폭력행위 처벌이니까 이 법이 아니죠. 결격 사유 아니다. 결격 사유인 사람은 기억하고 D것. 됐죠? 넘겨보시고 82페이지 기출지문 스피드 체크 있죠? 위에 건 다음 집에 보시고 7번부터 7번 파산 선고 받고 뭐가 되지 않았다? 복권 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다. 복권. 팔 번은 벌금형 밑줄. 어떤 법 위반? 2번 밑줄 얼마? 300만 원 이상. 뒤에 선고받고까지 확인하죠. 그럼 몇 년? 3년. 9번은 어디 동그라미? 집행 동그라미. 유예 받으면 언제까지?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이다. 그죠? 10번에 자격 취소나 몇 년? 3년. 그 내용은 쉽다는 거예요. 문제는 쉬운데 개념만 처음에 좀 구분하시면 돼. 오늘 요만큼 하죠. 다음 주에 어디 접어놓으시는가? 앞에. 70에 45페이지 접어놓으세요. 45페이지 안 했잖아요. 오늘 배우신 거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뭘 배우셨어요? 집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에는 가시면 돼. 좀 이따가. 그날 수업 4시간에 집중을 하셨는가 이제 최종 확인하고 마치겠다는 겁니다. 오늘 배우신 게 임목하고 재단은 간단히 설명드렸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에서 정책심의위원회 했죠. 자격증 대여 판례가 몇 개 있었죠.
그 다음에 결격사 요구한 거예요. 오늘까지 배우신 게 용어 정의 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등록하려면 서류에 뭘 갖춰야 되는 거, 어디 가야 되는 거, 그걸 배우시는 게 다음 주에.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목은 20개의 집단으로서 보존 등기한 것이다. 임목은 등기부가 있다.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임목 등기에 대해서는 어떤 법이 있고, 임목법이 우선 적용되고 없으면 등기법을 준용하니까 임목법은 등기법의 특별법이다라고 해요. 임목하고 토지는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나 없나요? 토지만 처분할 수 있고 임목만 처분할 수 있다. 그 말은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도 있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토지 소유권 처분, 토지 지상권 처분은 임목에 미친다. 토지 소유권 처분되면 토지 등기부만 변동, 토지 지상권 처분되면 토지 등기부만 변동이지 임목 등기부는 변동이 없죠. 토지 소유권, 토지 지상권 처분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법은 기업가로 하여금 기업 자금을 편하게 빌려 쓸 수 있도록 해준 법이죠. 기업 자금을 융통, 기업 금융을 원활하게 해서 공장에 속하는 물건 한 개를 묶었죠. 1단의 기업 재산 만들어서 보존 등기했죠. 재단 등기부가 있다 없다? 등기부 만들어지면 그 등기용지 안에 있는 물건은 몇 개로 취급? 한 개로 취급되니까 재단 1단의 기업 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 재단 저당법에 따라 보존 등기 받은 것이고, 재단 구성물은 분리 처분할 수 없다. 한 개로 취급된다. 그 정도.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은 원칙은 누가? 시도지사가 예외. 국토부 장관 합쳐서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라고, 차이점은 시도지사 시행할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 필요 없는데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시행할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사후 의결, 사전 의결 거쳐야 한다. 시험은 두 번 나왔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몇 사람? 두 사람. 자격 취소 후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자는 공인중개사 될 수 없기도 하고, 방금 전에 배우셨듯이 결격사유이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없고,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시험은 무효이고, 언제부터 5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만 제한되어서 시험만 못 볼 뿐이지 중개보조원으로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 종사할 수는 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본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거쳐서 당연도 시험을 보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 면제받는 사람은 1차 합격한 자만 다음에 시험에 면제가 되지 변호사 등은 예외가 있다? 없다. 그죠? 응시원서 제출해야 한다. 원서는 서식이죠. 어디에서 정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 제출.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내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하는데, 시험은 예외로 누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누가 결정 공고하는? 국토부는 중앙정부지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자격증은 누가 교부하고?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얼마? 1개월 이내 자격증 교부. 예상이 교부 대장에 기재한 후 교부하는데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것도 나중에 체크하실 내용이고, 정책심의위원회 있죠.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에? 국토부에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심의사항이 4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할 때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시도지사를 구속하는 겁니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누가 임명 위촉하고? 국토부 장관, 위원장 하면 안 되고, 위원장 1인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그죠? 회의 소집할 때 위원장은 통보해야 되죠? 회의 개최 며칠 전? 7일 전까지 통보합니다. 회의를 개의할 때는 제적 과반수 출석이고, 의결할 때는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회 제척 사유가 4가지 있었죠.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친족이 당사자이거나 현재 안건 당사자를 현재 대리하고 있으면 인체로 관계 있으니까 빠지라 그 말이고,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정언한 바가 있다.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처럼 이해관계를 소속들이 알고 있으면 편드니까 빠지라 그 말이죠.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위원 본인이 스스로 뭐 해야 한다? 회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쓱 모른 척 들어가면 누가?
국토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고 기피 신청은 누가 해요? 안건의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위원회 찾아가서 기피 신청할 수 있고 기피 신청받은 위원회는 의결로서 결정되고 기피 신청 대상이 되는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 정도이고 오늘 판례 배우신 게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한 것은 어디에 해당? 자격증 대여에 해당. 뒤에 67페이지 가서 보고 오셨던 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물 하게 한 것은 어디에 해당? 등록증 대여에 해당. 양도 대여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이고 개업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취소받죠. 양수 대여받아 사용한 사람은 남해증이죠. 취소 처분이 없죠. 그래서 판례가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가게의 무자격자라 하여금 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게 하거나 그로 인한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까지는 동업계약이죠. 하자가 없는데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 후에도 여전히 개업공에서 본인이 직접 중개물을 수행하고 무자격자라 하여금 중개물을 수행한 것이 아니면 대여라 볼 수 없는데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 후 무자격자가 중개물을 수행한 경우 같은 말 무자격자가 거래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 나오면 무자격자가 중개물을 수행했죠.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개업공에서 본인의 인장을 날인해서 외관상 형식은 지가 한 것처럼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로 하여금 무자격자라 하여금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한 것이므로 등록증 또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무자격자가 명함에 사무소 명칭이 기재되고 명함에 대표라고 넣어버리면 유사명칭에 해당한다. 그죠?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은 12가지는 등록할 수 없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될 수가 없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존 될 수 없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개념이 등록의 결격 사유 등이죠. 중개업에 종사를 못하지만 원칙은 시험은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 될 수 있는데 딱 한 사람 자격 취소된 사람만 취소 후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결격이기도 하고 3년간은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오면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아. 그 말이죠.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결격사에 해당되면 가게문 닫아야죠. 반드시 등록 취소.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서 한 사람에도 결격이면 누구도 법인도 결격 등록 취소해야 되지만 구제조항이 있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해소하면 봐준다. 개업 공인중개사 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존이 결격이어도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의 결격이 아니어서 고용인 때문에 등록 취소는 없지만 고용인은 중개업무와 관계 있다. 있으니까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뭐는 받는다. 업무 정지. 미성년자는 뭐가 되어야? 성년. 혼인했습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 따져서 벗어난다면 안 돼요.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 나면 개시 심판 받았구나. 방금 전에 문제는 사실적으로 정신적 제약 등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지만 결격이다 아니다. 상태에 있는 사람은 결격 사유 아니고 개시 심판 받아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되었다면 결격이죠.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똑똑해졌습니다 해서 벗어나도 상태에서 벗어나도 바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뭐 받아야? 종료 심판받아야 한다. 파산 선고 받은 사람하고 개인회생 절차 중에 있는 사람 다르죠? 개인회생 절차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 사유가 아니고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이 채무를 전부 변제했다고 해서 복권 신청에 따라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복권이 되어야 한다. 검고 이상의 형 하면 뭐요? 징역형 검고형이고 선고받으면 그 다음 날말이 뭐라고요? 집행. 뒤에 날말이 종료 3년. 집행 면제 3년,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은 검고 이상이 아니죠? 어떤 법 위반? 이 법 위반 얼마? 300만 원 이상 선고받은 몇 년? 다른 법 위반 벌금형 300만 원 미만 벌금형.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인데 선고유예 받으면 결격 사유가 아니다. 선고유예는 결격 사유가 아니고 일반 사면 받은 자는 결격 사유가 아니고 가석방은 집행이 종료돼야 되죠. 자녀 형기 더하기 3년. 특별 사면은 남은 게 없죠. 더하기 3년만. 일반 사면, 특별 사면 구분하시고. 방금 전에 업무 정지 받은 법인 이렇게 주어지면 사원 임원도 결격인데 언제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임원이었던 자. 여기까지 했다고. 됐죠? 수고했습니다.